18번 정당방위이고 17번의 미법성의 일반 이론을 제대로 숙지했으면 아마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정당방위 보호법이 보겠습니다. 1번 정당방위는 형법에 제한되지 않아요.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모든 개인적 법익이 정당방위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이때의 법은 형법에 제한되지 않는다. 기출에서는 형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임을 요한다 라고 했는데, 정당방위에 의하여 보호할 수 있는 법익은 형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임을 요하지 않아. 형법에 제한되지 않아. 또 체크해야 될 게, 여기 보면 모든 개인적 법익이라고 했잖아. 이 말은 사회적 법익하고 국가적 법익은 정당방위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법익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 이건 또 뒤에 나오니까 다시 또 얘기하도록 할게. 2번 절취한 물건이 점유자, 정당방위 불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훔친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원래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방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절도 범인이라고 하는데, 또 이 제3자가 내가 훔친 물건을 가져가려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절취해온 물건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 즉 절도 범인은 그 물건을 또 훔쳐가려는 제3자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거지. 기출에서는 절취해온 물건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 물건을 훔쳐가려는 제3자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봤는데, 할 수 있다. 기출에서 없다고 속였어. 주의하고, 차량 통행 시비에서 발생 아들이 정당방위. 간단하죠. 이거 아버지가 길을 딱 막고 있었는데, 운전자가 아버지를 치려고 그냥 차를 그대로 진행시키려 하자, 이를 막으려고 운전자의 아들이 머리철을 잡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거지. 뭐 당연히 정당방위에 해당하겠지. 운전자가 쭉 밟았으면 아버지가 사망하지 않았을까? 어렵지 않은 지문이고. 4번 정당방위 대상. 아까 얘기했지. 아까 위에 보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모든 개인적 법익이 정당방위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 따라서 정당방위는 개인적 법익이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며, 개인적 법익에만 인정되며, 정치적 남용의 위험성 때문에 국가적 및 사회적 법익은 정당방위 대상이 아니다. 약간 사법고시 공부정도 기출인데, 사례를 들어서 조문인가? 무튼 이걸 출제했어. 사회의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 영화의 상영을 저지하기 위하여. 일단 벌써 아니지. 사회의 성풍속, 이건 사회적 법익을 얘기하는 거잖아. 무튼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영화관이 전선을 절단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죠. 정치사찰 폭로를 위한 군무 이탈,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불인정. 갑이 군무 기피의 목적이 있었으나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조각되지 않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정치사찰을 폭로하기 위해 군무를 이탈한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아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따라서 틀린 지문이야.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두 번째, 정당방위에서의 침해에 대한 주제이죠. 6번 정당방위 전제, 부당한 침해와 그 한계.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부작위에 의한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 이유는 1번 자기 의무가 없고 2번 가벌성이 없기 때문이다. 단순한 채무계약 불이행은 민사상의 책임은 있지만 형사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내가 이제 이 6번 질문을 틀렸는데, 그래서 보충 설명을 좀 준비해왔어.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부작위에 의한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일단 1번 자기 의무, 반드시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없죠? 단순한 채무 불이행은. 2번 가벌성, 하지 않은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 가능해야 돼. 예를 들면 신분상 의무가 있는 경찰이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부작위의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죠. 그래서 가벌성이 있는데, 뭐 단순한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죠. 따라서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이 법익에 대한 현부침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침해는 자기만이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 현부침은 자기에 의한 침해도 가능하고
부작위에 의한 침해도 가능하는구나. 근데 이제 기출에서 물어본 거는 단순한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이 부작위에 의한 침해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를 물어봤는데 계약상 단순한 채무 불이행의 경우 부작위에 의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과실범 행위도 정당방위 대상이다. 정당방위 침해 위법은 형법상의 불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당방위에서 침해 위법은 반드시 형법상의 불법을 의미하지 않으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느니, 그러니까 이건 과실행위를 말하는 거지. 과실행위도 객관적으로 위법하면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따라서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는 과실행위도 객관적으로 위법하면 그에 대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기출에서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는 과실행위에 대해서도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맞는 지문이죠. 과실행위에 대해서도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는 과실행위에 대해서도 정당방위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부침해죠. 현부침. 현재의 부당한 침해. 8번 방어의 지체로 인한 정당방위 현재성 인정. 침해 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즉 침해 행위 실행이 착수 이전일지라도 방어를 늦추면 방어가 어려워지는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정말 간단하거든. 예를 들면 권총의 실탄을 장전하려 하거나 장전된 권총을 집어줄 때가 이제 이에 해당하지. 이해를 해보면 쉬울 것 같아. 권총에 이거 뭐 총알 넣어가지고 쏘려고 하면 아직 쏜 건 아니잖아. 근데 이제 방어를 늦추면 방어가 어려워지잖아. 이런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거지. 따라서 기출에서 보면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행위의 경우에도 부당한 침해가 임박한 상태에 있으면, 이 임박한 상태를 아까 예로 모르겠어. 권총의 실탄을 장착하려 한다면 임박하잖아. 이럴 때는 실행의 착수에 아직 이르지 않은 행위의 경우에도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행위의 경우에도 부당한 침해가 임박한 상태에 있으면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9번 침해의 현재성 판단 기준. 침해의 현재성은 침해 상황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침해 상황이 중단되지 않거나 침해가 잠시 중단되더라도 곧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침해의 현재성은 유지됩니다. 기출에서 정당방위에서의 침해의 현재성이란 침해 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이 법익에 대한 침해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한다. 그래서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 중단되더라도 일시 중단이더라도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침해 현재성은 유지되는 거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계속되니까. 체크해두고. 10번 예방적 정당방위 예외적 허용.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부당한 공격이 현재성이 필요해. 즉 현부침이 필요해. 하지만 현행법은 폭처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흉기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적 정당방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기술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부당한 공격의 현재성에 관해서는 현행법상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틀렸죠? 폭처법 제8조 1항에 따라 흉기 등으로 위해를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적 정당방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죠. 폭처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범인이 흉기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어지지 아니한다. 맞는 지문이죠. 11번 을붓 아버지 살해사건 정당방위와 가행방위를 부정했어. 을붓 아버지 강간행위와 성관계 강요에 대응하여 피고인이 상대 피고인과 공모해 을붓 아버지를 살해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침해의 현재성은 인정했으나 상당성을 부정하여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적법한 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과잉방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참 슬픈 사연이긴 한데 아마 남자친구랑 이 아버지 딸과 이 딸이 남자친구가 한 것 같은데 이 을붓 아버지가 딸을 강간을 한 거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계속 성관계를 강요받아 와가지고 이 여자의 남자친구가
그 울분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인데 참 마음이 아픈 사건이지만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는 해당되지 않는 사건이었어. 그렇게 체크하고 12번 정당방위와 침해 현재성 기준. 정당방위에서 침해 현재성은 방위 행위가 아닌 침해가 발생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도둑을 막기 위해 설치한 자동 발사 장치나 감전 장치, 담장에 유리 조각을 박아놓는 행위, 약간 예방을 하는 행위죠. 범죄를 예방하는 행위죠. 무튼 이는 침해와 동시에 작동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침해와 동시에 작동하는 거야. 따라서 현재성이 인정돼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 도둑이 담장을 넘을 때 이 유리조각을 박아놓은 행위가 도둑이 이 담을 넘어서 침해 행위가 딱 있을 때, 현재성이 있을 때 이 동시에 작동한다고 보는 거야. 따라서 현재성이 인정되고 현부침이 있으니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 즉 방위 행위가 유리조각이고 그 현부침이 도둑이 담 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 기출. 절도범이 침입을 막기 위해 자기 집 담장에 감전달치 설치하는 거 침해 현재성 인정된다. 따라서 정당방위 인정된다. 경찰관 등이 위법한 직무집행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13번 검찰청 긴급체포 제지사건 정당방위 인정.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 출석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이거 그 참고인 조사 받는 줄 알고 그 검찰청에 그 변호사 사무장이 검찰청에 자진 출두했는데 이 검사가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 체포한 거야. 그러니까 위법한 공무집행이지.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당연히 정당방위지. 애초에 이건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해서 이제 방해를 한 거니까 현부침이 있었다고 보는 거지. 싸움과 정당방위. 상호 공격 중 발생한 행위의 성격. 정당방위도 아니고 과잉방위도 아니야.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어. 기출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한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에는 형법 제21조 제2항이 과잉방위가 성립한데 틀렸죠. 이렇게 쌍방폭행의 경우 정당방위도 아니고 과잉방위도 아니야. 야간 몸싸움에서의 정당방위 인정. 야간에 술에 취한 자가 갑이 차량에 뛰어들어 함부로 타려하자 이건 이제 그 뒤에 사례가 있거든. 이거 일단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건데 이건 뒤 사례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도록 할게. 16번 오상방위와 정당방위 초소근무 교대 시간 사건. 병사 A가 B와 초소근무 교대 시간 때문에 언쟁 중 B를 구타하고 B가 카빈 소총을 발사하듯이 하자 A가 당황하여 카빈 소총을 발사해 B를 사망케 한 경우.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보는 거야. B가 이 카빈 소총을 발사할 의도가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A가 그 B에게 막 발사할 의도가 없었어. 그러면 이제 A의 행위는 오상방위에 해당하고, B가 발사할 의도가 있었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정정하겠습니다. 16번 뭔가 좀 그 오타가 있었는데, 이게 그 지금 A가 당황하여, 그러니까 B가 총을 쏘려고 하자 A가 당황하여 B를 쏜 경우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옵션을 봐야 된다는 거야. B가 이제 그 A에게 총을 발사할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 만약에 B가 A에게 총을 발사할 의도가 없었다면 현부침이 없는 거잖아. 현부침이 없는데 A는 지금 B를 쐈잖아. 근데 이거에 얘를 죽이려고 쏜 게 아니고 방위 의사가 있었던 거잖아. 이거 뭐야? 현부침이 없고 방위 의사가 있네? 위전착이네. 오상방위잖아. 위전착. 반대로 B가 A에게 총을 발사할 의도가 있었어. 그러면 현부침이 있었고 방위 의사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객정상이 있었고 주정료가 있었으니까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판례는 일단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 챕터가 이제 판례가 이제 오상방위, 즉 위전착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판례는 오상방위 경우에도 현부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이야. 여기까지 체크하면 되겠어. 핵심은 그
B가 카빈 소총을 발사할 듯 하자 A가 당황하여 총을 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B가 발사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 이거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아. 6번 방위행위. 긴급피난의 적용, 제3자 소유물 손괴. 방위행위는 침해자와 그 도구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만약 병이 손괴한 자동차가 침해자인 갑이 소유가 아니라 제3자인 을이 소유라면 병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닌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내가 그림으로 구성을 해봤는데, 갑이 병을 그 차에 감금을 해놓은 거야. 근데 이 차가 갑이 소유가 아니고 절취한 을 소유의 차량인 거지. 이제 그 병이 이제 이 차를 손괴해서 그 부수고 도망갔는데, 이게 이 상황을 이제 정당방위인지 긴급피난인지 이 여부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정당방위 행위는 그 현부침, 그러니까 즉 침해자 갑과 그 갑이 도구, 그러니까 이게 차가 갑이 차여, 이 차가 갑이 차라면 정당방위인 건데, 이 차가 앞서 말했듯이 갑이 차가 아니고 을이 차잖아. 그래서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어. 따라서 이 차를 손괴하고 도망간 병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18번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구별. 계속 지금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구별하는 쟁점에 대해서 기출에서 나오고 있죠. 정당방위는 이익교량 사상에 근거하지 않으므로 긴급피난과 구별된다. 따라서 정당방위에서는 균형성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이 중요하지 않다. 이익교량 사상이 뭔지 몰라서 찾아봤는데, 이익교량 사상은 더 큰 이익을 위해, 그러니까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말해. 이익교량 사상은. 정당방위는 긴급피난과 달리 이익교량 사상에 근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균형성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이 중요시되지 않는다. 정당방위 요건, 이게 빈출이죠. 근데 이게 사실 별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 너무 많이 나와서 적어놨어.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정당방위가 성립한다.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해야 한다. 정당방위 성립 여부. 퇴거 요구 불응에 대한 정당방위 인정 사례. 정리해고된 을이 적법한 직장 폐쇄 기간 중 일방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하면서 사용자인 갑이 퇴거 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해서 사업장 내로 들어가려 하자 갑이 이에 대응하여 을을 폭행 협박한 행위는 사업장의 평온과 업무 방해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 기출에서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나왔어. 이제 이게 포인트가 일단 적법한 직장 폐쇄였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해서 들어가려 하니까 이를 막기 위해 폭행 협박한 거, 사용자가 폭행 협박한 거, 그 사업장이 평온과 업무 방해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례이고, 경작자의 재산권과 정당방위. 국유토지가, 그러니까 이게 그 공개 매철로 매매된 후에도 종정 경작자, 그러니까 이거 심은 피고인이 파종한 보리가 30cm 이상 성장했다면 그 보리는 피고인이 소유이다. 그러니까 이제 심은 사람 소유라는 거지. 30cm 이상 보리가 자랐다면 그러니까 심은 사람 경작자인 피고인이 소유이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아닌 거야. 따라서 토지 매수자, 즉 토지 소유자가 이 보리를 갈아엎는 것은 그러니까 경작자인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부당한 침해인 거지.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피고인이 소 앞을 가로막고 쟁기를 잡아당기는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30cm 이상 보리가 자랐잖아? 그럼 이건 토지 소유자가 아니고 심은 사람, 경작자의 소유라는 거야. 따라서 그 토지 소유자가 이 성장한 보리를 갈아엎으려는 행위를 이제 막은 경작자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판례이죠. 정당방위 사회윤리적 제한. 22번 밤나무 단지에서 밤을 주운 사람을 폭행한 행위. 갑 소유의 밤나무 단지에서 을이 밤 18개를 푸대에 주워 담는 것을 본 갑이 그 푸대를 빼앗으려다가 반항하는 을이 뺨과 팔목을 때려 상처를 입힌 경우 갑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밤 8개 주워 담는 거를 이제 막으려고 얘를 이제 뺨을 때려가지고 뺨과 팔목을 때려 상처를 입은 행위인데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 판례이고, 정당방위를 남용한 의도적 도발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냐 안 되냐 이 여부를 이제 물어보는 게 23번 지문이죠. 일부러 싸움을 걸어 정당방위를 남용하는 의도적 도발의 경우 법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없다.
기출에서는 의도적 도발이라 하더라도 그 공격 행위에 대해서는 방위 행위를 인정할 수 있어. 정당 방위가 성립한다고 새겼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부러 싸움을 거는 그 정당 방위를 남용하는 의도적 도발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당 방위로 인정받을 수 없어. 24번 도로에서 발생한 음주로 인한 오인과 물리적 충돌 사건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약간 사례형 지문이었는데 그 아까 내가 스킵했던 지문이 이제 사례로 출제가 된 거죠. 이게 아마 20년도 변호사 기출이었던 것 같은데 뭐 쭉 얘기를 해보면 21시 25분경 그러니까 약간 야간이죠. 갑은 약혼자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도로를 진행 중이었어. 이때 술에 취한 을이 인도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이 차를 자신이 회사 직원이 타고 가는 차로 오인하여 차도로 나와 차를 세워 타려고 하였다. 이에 갑이 항의하자 을은 갑이 바지춤을 닫고 끌어당겨 바지를 찢어지게 한 후 갑을 잡아 끌고 가려다가 함께 넘어졌다. 갑은 약혼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3분 동안 을이 양손을 잡아 누르고 있었다. 뭐 그냥 손을 잡아 누르고 있던 거지. 그러니까 그 술에 취한 을이 자기 직원처럼 오해를 해버리고 막 타려고 하니까 얘를 이제 을이 양손을 3분 동안 잡아 누르고 이제 그 대응을 한 거죠. 당연히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을 이제 두 번째 쟁점이 이게 답증이었는데 피고인 을이 폭행죄로 기소된 후 공판에서 술에 만취의 기억이 없고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유죄 판결 시 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명시해야 한다. 형법 제10조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관련된 내용으로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죠. 체크하고 이제 과잉방위에 대한 내용이죠. 일단 과잉방위 임의적 감면이죠. 불가사자 불가사자의 과에 해당하는 임의적 감면 규정 따라서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즉 과잉방위 상황에서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면제하여야 한다면 틀린 지문이죠. 26번 야간 불안 상태에서 방위행위 초과 시 필요적 책임 조각 인정. 그러니까 무죄라는 거죠. 이거 좀 빈출인데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즉 과잉방위를 한 경우 야간이나 그 밖에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 등으로 인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필요적 책임 조각에 해당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이게 벌하지 아니한다. 근데 기출에서는 이걸 보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속이더라고. 그러니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 야간이나 그 밖에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였을 때 이제 그 흥분하여 당황하였기 때문에 뭐 과잉방위 행위를 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속이는데 이거 좀 헷갈리더라고.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 경우 야간 불안 상태에서 방위행위 초과한 경우에는 과잉방위 행위한 경우에는 필요적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인 거야. 감경 또는 임의적 감면 규정이 아니고. 주의하도록 하자. 26-1번 극장 귀가 중 발생한 과잉 방위로 인한 사망 사건. 약간 그 26번에 대한 사례형 그 지문을 갖고 온 건데 불안스러운 상태, 공포 경악으로 인해서 행동한 거면 과잉 방위하면 무죄야. 필요적 책임 조각이 되기 때문이지. 뭐 사례를 읽어보면 그 야간에 B가 A의 철을 돌로 때리려고 했어. 불안스러운 상태였고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한 상태였지. 그래서 A가 농구화를 신은 발로 B 복부를 한 차례 차서 사망에 이르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한 거지. 뭐 이런 이제 그 A 폭행은 야간에 술에 취한 A 불의와 행패와 폭행으로 인한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에 기인된 것이기 때문에 형법 제21조 제3항 과잉방위가 적용되어 무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아까 말한 기타 불안 상태에서 그 방위행위 초과한 경우 그러니까 과잉방위 행위를 한 경우 필요적 책임이 조각된다. 이 한 가지 개념을 이해하면 쭉 이제 사례 보면서 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7번 강도의 흉기 위협에 주먹 크기만한 돌로 머리 가격 과잉방위 여부. 키워드는 주먹 크기만한 돌인 것 같아. 강도는 흉기로 위협하는데 주먹 크기만한 돌로 머리를 가격히 방위 행위를 한 거야. 이걸 이제 과잉방위라고 보긴 어렵고 정당방위로 봐야겠지. 주먹만한 돌이면 얼마나 작겠어. 강도는 흉기 들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허용 구성요건 착오. 이건 그냥 용어를 몰라서 틀렸거든. 허용 구성요건 착오가 그냥 위전착오로서 오상방위나 오상피난들을 의미하는 거야. 따라서 이제 과잉방위나 과잉피난은 허용 구성요건 착오에 해당한다. 틀린 지문이지. 이거는 이제 주관적 정당화 요소에 관한 부분이지 그 위전착에 관한 부분이 아니잖아. 위전착은 이제 그 오상방위나 오상피난에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죠. 29번 과잉방위 감면 규정이 이론적 근거를
책임이 감소 소멸해 두는 경해.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높진 않은데, 그래도 체크를 해보자면 그 과잉방위에 관한 감면 규정이 이론적 근거를 책임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까지 우리가 과잉방위는 결국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잖아. 얘는 이제 과잉방위 행위가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고 과잉방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얘네는 이제 책임 조각 사유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위법성이 있는 거잖아. 따라서 과잉방위에 관한 감면 규정이 이론적 근거를 책임이 감소 소멸해 두는 견해에 따르면 과잉방위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과잉방위가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지. 되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걸 과잉방위, 얘네 입장에서는 과잉방위 행위를 책임 조각 사유로 본다는 것만 이해하면 솔직히 이 질문은 틀릴 리가 없다고 생각해. 사법고시 02년도 기출이고 솔직히 나올진 모르겠어. 30번만 살짝 수정합니다. 맨손 공격에 대한 깨어진 병 사용이 과잉방위 판단. 맨손으로 뺨을 때리며 공격하는 상대방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병을 사용해 대항하는 것은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그 정도를 초과한 방위행위로서 상당성이 결여된 것이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갑과 을이 있었는데 갑이 아니고 이제 을이 갑을 뺨을 때리는 등으로 해서 맨손으로 때렸는데 갑은 이제 이에 대항하여 깨어진 병으로 이제 을을 찌를 것처럼 협박을 했다는 거지. 을은 이제 맨손으로 때린 건데 갑은 무슨 깨어진 병으로 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갑의 행위는 상당성을 결한 그 사회 통념상 그 정도를 초과한 방위행위로서 상당성이 결여된 행동인 것까지는 맞았는데,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다는 것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대항 행위가 야간이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것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워. 따라서 야간의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건 틀린 지문이죠.